21페이지에 쌤이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인 모든 식을 찾아가지고 합성함수 식에 넣어가지고 범위를 다 찾아서 x에 대한 식을 보고 그래프를 다 그렸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느꼈겠지만 이게 단순한 함수가 아니라 조금 어려워지는 함수면 좀 하기가 할 것들이 많았지, 그치? 서로 다른 그래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그 연습 문제였던 문제가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간단한 직선 형태로 나와 있는 이 함수들을 합성할 때 조금 더 간략하게 접근을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 방식도 알아두면 많이 편해질 겁니다. 일단 여기 121페이지에 있는 143번 한번 볼게요. 이미 푸신 분도 있는데 지난 건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볼게. x의 범위는 0에서 2까지 보겠어요. 물론 이제 fx는 0에서 2까지 정의되어 있고 gx는 -1에서 1까지 오른쪽 그림처럼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려볼 합성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합성함수는 순서가 뒤에서부터 출발하기로 했으니까 f부터 해석을 하는 거잖아, 그치? 즉 f부터 해석한다라는 의미를 쌤이 위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출발 누구 f부터 그 다음에 g 이렇게 합성함수 순서로 해석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출발은 f의 정의역을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f의 정의역을 쳐다보게 되는 거니까 f의 정의역은 아까 밑줄 그어놓은 0에서 2까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y는 복습이야. g 합성 f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gx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그래프 밑에다가 식을 한번 찾아놔 봅시다. 짠! 너무 간단하니까 좀 그래프 위에다가 표현해 볼게요. -1에서 0까지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니까 y는 -x라는 함수식을 쓸 거고 0에서 1까지는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라는 식을 쓸 거예요. 맞죠? 이거를 gx 식으로 표현해보면 여기다 이렇게다 적어놓을게. gx는 두 개 구간으로 쪼개지는구나. -1에서부터 0까지는 -x라는 식, 0에서부터 1까지는 y는 x라는 식,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x 자리에 fx를 넣는 게 합성함수였지, 그지? 그래서 fx를 그대로 박아 넣을게요. 그래서 복습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1에서 x 자리에 fx를 박아 넣고 0까지. 그렇다면 이때는 -x였으니까 그때의 합성함수는 -fx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x 자리에 fx 때려 넣고 1까지는 y는 x에서 x 자리에 fx 넣는 거니까 fx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구체적인 식도 필요하고요, x의 범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fx는 다행히도 너무나도 간단하게 0에서 2까지는 그냥 하나의 함수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요거도 한번 식을 적어 볼게요. 직선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보면 기울기가 1입니다. 그리고 y절편이 -1이니까 이 fx 함수식은 이렇게 표현할까요? x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fx 들어있는 자리에 모조리 x-1로 갈아 끼웁니다. 여기다가 쓸게요. x-1로 갈아 끼우면 -1, x-1, 0. 이때는 -x-1, fx 자리에 x-1 넣었어요. 두 번째, 0에서 x-1, 1까지는 괜찮죠? 1까지는 뭘 써요? fx를 그냥 써요. x-1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x의 범위를 다시 정리하면 위에 거는 플러스 1씩 하면 되니까 0에서부터 1까지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거는 1을 더하면 되니까 1에서부터 2까지 x-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0에서 2까지만 정의를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0,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y 절편이 1 여기다 1 박을게요. 그 다음에 1까지니까 1을 집어넣으면 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x-1이니까 이제 경계값을 넣어보면 조금 더 편하다고 했는데 1 넣으면 0이고 2 넣으면 1이니까 2,1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려주면 이게 우리가 찾는 G 합성 fx가 되더라 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복습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쌤이 아까 조금 더 이 지금 직선 형태로 나와 있는 애들은 좀 간결한 그래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그래프들은 매번 식을 찾아서 하기는 조금 번거롭죠. 그래서 간단한 함수일 때는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어쨌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x가 어떻게 바뀌면 y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했었는데 그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G 서클 F는 F부터 해석해서 동그라미 쌤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F의 출발부터 한번 볼 텐데 얘는 0에서 2까지 이렇게 됩니다. 해서 쌤이 이런 기호로 표현을 해볼게요. 0에서부터 2까지 움직이는 x값이야. 여기서 대괄호 기호로 표현하는 거는 그 경계를 포함해서, 즉 0도 포함하고 2도 포함해서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을 다 볼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즉 0 이상 2 이하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f부터 해석을 해야 되니까 f 함수부터 쳐다볼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0에서부터 2까지 움직인다라는 건 f의 x 값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때의 y 값을 쌤이 빨간색으로 표현해 본다 그러면 x가 0이면 y 값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x가 1이면 y는 0이고 x가 2면 y는 1이기 때문에 y 값만 쳐다본다 그러면 이 녀석은 이런 순서대로 움직여요. 그거를 치역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y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움직여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연습 문제에서 다뤘을 때 얘는 구간에 따라서 쪼개져 있는 애들은 구간마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fx는 그 구간에 서로 다른 함수가 없이 오롯이 그냥 하나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미를 잠깐 부여를 하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f의 치역인데 합성함수에서는 g를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g를 보내야 하는 정의 역으로 둔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다시 x 역할을 해야 돼. 누구의? gx의. 다시 출발이야. 그럼 이제 gx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해볼 건데요. 아까 잠깐 봤듯이 gx 그래프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랑 0에서 1까지가 서로 다른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 맞지? 그래서 우리가 보낼 x의 범위, 방금 f의 치역이라고 했던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 범위도 g에서 x로 표현해보면 어디냐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x의 형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 이것도 이제 g의 x의 역할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 gx를 봤을 때의 y값, 함수값을 보는 건데 어때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타고 1에서 y값이 1에서 0으로 줄어들고 있지. 다시 요 그래프를 타고 온다 그러면 y값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까지 x가 변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 그래프를 타고 점점 y값이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지, 그지? 즉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에 적용되는 함수와 0에서 1까지 적용되는 함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g에서 출발할 요 녀석 마이너스 1에서 1을 그 구간에 맞춰 가지고 끊을게요. 그래서 끊는다라는 표현을 쌤이 이렇게 가른다 라고 표현할게요.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와 0에서 1까지로 이렇게 쪼갤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g를 해석하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x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래프는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함수 값은 1에서 0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야. 맞지? 순서 생각하면서. 그래서 1에서 0으로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즉 최종 결론은 y값이 1에서 0으로 움직인다. 이거는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한 겁니다. 두 번째, x값을 0에서 1까지로 움직이면 0에서 1까지로 이렇게 움직이면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렇다면 그때의 y값은 위로 올라가는 중이네요. 따라서 0에서 1까지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하면 되겠다. 즉 두 번째는 0에서 1까지 변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합성함수는요, 출발하는 녀석 여기서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도착하는 녀석 이거를 그려 넣는 거잖아, 그지? 괜찮나요? 그런데 봐봐, 0에서 2까지를 그릴 건데 y값이 두 개로 쪼개져 있어. 하나는 1에서 0으로 움직이고 하나는 0에서 1로 움직이거든. 그래서 마지막 간단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런 메모만 했었는데 여기서 중간에 gx 함수가 서로 다른 함수로 구간이 쪼개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중간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뭐라고 쪼갰냐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0에서 1까지 이렇게 쪼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출발했던 0에서 2라는 이 전체 구간이 쪼개진 걸 반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 쪼개진 거 잘 봐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길이가 1인 거지, 그지? 이거를 선생님이 한 칸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0에서 1까지도 길이가 1인 거잖아. 이거도 한 칸짜리라고 표현해보면 전체 x 구간 0에서 2까지가 정의되어 있는데 중간에 쪼개지는 거를 할당을 할 거거든. 근데 그 할당하는 부분이 한 칸 한 칸, 즉 똑같은 길이 구간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길이가 똑같이 쪼개져 있으니까 1대1의 비율을 갖는구나. 그래서 그 구간을 1대1로 쪼개는 겁니다. 누구를? 요 녀석을. 구간의 길이가 얼마 길이로 쪼개졌느냐에 따라 그 길이 비율에 맞춰서 처음에 있는 정역을 쪼개면 돼요. 그래서 요 녀석을 1대1로 구간을 쪼갭니다. 그럼 1대1은 뭐겠니? 한 칸 한 칸이겠죠? 전체 길이가 2니까. 따라서 오른쪽에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전체 정역은 0에서 2까지 볼 건데 중간에 한 칸 한 칸짜리 범위가 쪼개지면서 서로 다른 y값을 해석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길이가 1대1의 비율이라서 전체 정역 두 칸짜리를 1대1로 쪼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가 1이겠죠. 짠.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인 0에서 1까지는 맨 뒤에 있는 1에서 0까지 움직인다의 y값을 표현을 해보는 거야. 얘네들이 모조리 직선이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직선으로 그릴 거예요. 따라서 1에서 0으로 움직인다. y값이 1이 여기 있다 그러면 1에서 y값이 0은 여기 있겠죠. 그죠? 1에서 0으로 움직이려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 두 번째 구간, 이제 1에서 2 구간을 볼 건데 얘는 밑에 있는 y값이 0에서 1까지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져야 돼요. y값이 0인 거는 1,0이 찍혀 있으니까 2까지 갔을 때 y값이 1이 되려면 2,1에다가 점이 찍혀 있어야겠죠. 그래서 직선 형태로 그어주면 마무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쓸 수 있냐면 지금 아래쪽 예시처럼 직선 형태, 되게 간단한 함수들이 주어져 있을 때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해석을 해가지고 직선으로 그려줄 수 있어요. 알겠지? 요거도 연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 123페이지에 116번이랑 117번 요거 두 개 한번 볼게요. 특히 이제 117번이 해석이 아마 해설지를 보면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가지고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116번부터 봅시다. f는 1차 함수로 정의되어 있고 gx는 조금 쪼개놨어요. 0보다 작을 때는 1차 함수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로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근데 그 합성 함수 f 합성 g를 하래요. 그러면 g를 먼저 해석하고 그거를 f에다 넣는 이런 순서대로 갈 건데 치역이 y는 1 이상이래.
즉 합성함수를 모조리 그려봤는데 함수값을 찾아봤는데 그것에 아무리 작아도 y값은 1 밑으로 내려갈 수 없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서상 지금 누구부터 해석해야 돼요? gx부터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gx 해석하러 가봅시다. 오른쪽에다가 공간이 되면 한번 그려볼게요. 0보다 작다,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일단 그래프를 이렇게 이쁘게 그려보자. 여기가 0이라고 표현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0보다 작은 구간은요, y절편이 7이고 y절편이 7이고 기울기가 -1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됐는데 이거 그리지 말자. 스킵하고 합성함수로 바로 갈게요. 합성함수 식을 정해 놓은 다음에 그걸 해석합시다. 여기로 다시 올게요. 하고 나서 그래프 그리자. 다시 y는 f circle g x 요거 해석을 할 거야. 그러면 fx는 어차피 x 빼기 4라는 식 하나이기 때문에 f의 x자리에 gx를 몽땅 집어넣는 건데 그 f의 x자리가 누구냐면 여기 있는 네모치는 요 녀석이란 말이에요. 다만 gx가 0보다 작을 때와 0 이상일 때도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적용할 함수 대상도 쪼개서 봐야겠죠. 그래서 범위부터 쓸게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위의 식을 gx라고 볼 건데 요 놈을 x자리에 넣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7 마이너스 4. 괜찮죠? 그래서 요 놈은 -x 플러스 3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두 번째 x가 0 이상일 때는 gx 함수가 밑에 함수가 적용이 되겠어요. 그거를 몽땅 f의 x자리에 넣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좀 생략해서 계산할게. 2x제곱 빼기 4ax 플러스 7에 빼기 4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2x제곱 빼기 4ax 플러스 3 이렇게 함수식이 적용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아까 쌤이 gx 그리려다가 그냥 생략하고 합성함수로 바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x가 0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3의 직선으로, 그 다음에 x가 0 이상일 때는 최고차의 계수가 2인 2차 함수로 해석을 해볼 거야. 알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2차 함수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니까 이 녀석을요 표준형으로 고쳐놓고 한번 더 봅시다. 2를 묶어내면 x제곱 빼기 2ax니까 그것의 절반, 그러면 x 빼기 a의 전체 제곱이라고 표현한다면 상수항은 a제곱의 2배 했으니까 2a제곱이 더 나와요. 그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2a제곱 더하기 3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2차 함수는요 꼭지점이 a, -2a제곱 플러스 3이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로 그려질 거야. 그 다음에 일반형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물론 뭐 아래도 볼록하다도 해석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있는 요 상수항이 y 절편에 해당되죠, 그죠? 그러고 보니까 위에 있는 0보다 작다로 표현되어 있는 1차 함수도 y 절편이 3이라서 얘네 둘은 일단은 y축에서는 만나고는 있구나, 요거는 해석할 수 있어요. 맞지?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축 그려놓은 데다가 다시 돌아와 볼게요. 먼저 0보다 작을 때는요 -x 플러스 3을 그릴 겁니다. 3이 한 요 정도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기울기가 -1이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사실은 여기는 빵꾸가 나야 됩니다, 범위상. 그런데 2차 함수가 y절편이 3이다 보니까 여기를 채워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만난다라는 건 알고 있고, 근데 문제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려 넣을 건데, 쌤이 한번 그려 넣어 볼게요. 그려 넣을 건데 이 합성함수의 y값의 범위, 즉 아래 위로 봤을 때 그 y값의 범위가 1 이상으로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녀석은 3까지 나와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지금 3 이상으로는 얘네들 덕분에 다 나올 수 있어. 근데 아직 부족하죠. 1 이상까지 나와야 되니까 더 내려가는 그래프가 돼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쌤이 몇 가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어차피 우리 지금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릴 거거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릴 거고, 요 녀석이 꼭지점의 x좌표인 a라는 녀석이야.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올려놓을 거거든? 그런데 a가 음수면 요 정도로 오겠고
A가 0이면 뭐 이 정도로 오겠고 A가 양수면 이 정도로 오겠죠. 이거 위치는 괜찮지? A가 음수일 때부터 볼게요. A가 음수면 이 정도로 올 건데 아까 지금 그려놓은 2차 함수의 y절편이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나긴 해야 돼요. A가 음수면서 만나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지. 괜찮아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는 이 녀석을 쓸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 이 녀석을 쓸 거잖아. 그래서 보라색으로 그려진 게 우리가 찾는 합성함수 그래프예요. 이 y값이 제일 작은 게 3이지. 그러면 치역의 범위가 1 이상이라고 했는데 안 나오잖아.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조정. 너 말고 그러면 0으로 가보자. 즉 A가 0이라고 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0이니까 그때 y절편이 3이 되려면 정확히 0,3을 꼭지점으로 해야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0보다 작은 쪽은 이 직선이 담당할 거고 0 이상인 쪽은 2차 함수가 담당할 거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또 어때? 함수값이 3이 제일 작단 말이야. 아까 치역의 범위는 1 이상이라고 했거든.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0 이상인 부분을 그릴 2차 함수가 꼭지점의 좌표, x좌표가 오른쪽에 와 있어야 돼요. 그쵸? 오른쪽에 와 있으면서 지금처럼 y절편은 0,3, 3을 꼭 지나가게끔 그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함수는 이렇게 그 다음에 뿅 이렇게 그려지니까 3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치역의 y가 1 이상을 만족하면 되니까 여기서 제일 밑은 누가 담당하는 거야? 꼭지점이 담당하는 거지. 맞니?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담당하는 거니까 결국 여기가 1을 만족한다 그러면 합성함수 보라색 그래프의 y값이 1 이상으로 나오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아까 꼭지점의 y좌표가 뒤에 표준형으로 했을 때 나와 있었네요. 그죠? 요만큼이 되겠다. 그럼 생각해보면 이제 정리해봅시다. A는요 0보다 오른쪽으로 와 있어야 꼭지점이 3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면서 y의 최소값을 1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일단은 원점보다 오른쪽으로 와 있어야 돼. 두 번째,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3이었는데 요게 치역의 최소값인 1을 만족하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할게요. 2a 제곱은 2니까 a 제곱은 1이에요.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양수여야 되니까 1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네, 요거는 f라는 함수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여서 해석하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117번으로 가볼게요. 해설지가 조금 많이 생략이 돼 있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 G 합성 F를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식을 먼저 찾아볼게요.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F라는 녀석은 3을 기준으로 끊어놨어요. 그래서 범위를 먼저 표현해보면 x가 3 이하일 때는 상수함수 1로 적용이 되고 x가 3보다 클 때는 4로 정의가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gx는요 사실 하나의 함수식으로 결정이 안 돼.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다 표현할 수는 없고 일부분만 쌤이 한번 표현해 볼게요. 위에서 쭉 내려와서 요거부터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 놈은요 잘 보셔야 돼.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해서 1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이면 여기가 2겠지, 그지? 그럼 요 녀석은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이니까 어디만 볼 거냐면 마이너스 2에서 1, 마이너스 1까지만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마이너스 2에서 x가 마이너스 1까지인데 쌤이 요거를 등호는 원래는 크게 신경 안 쓰고 둘 다 넣었었는데 요거 어느 한쪽으로 그냥 편입시킬게요. 그럼 지금은 왼쪽에 시작하는 숫자에다가 등호를 넣어 놓겠습니다. 요럴 때는 조금 전에 해석했듯이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2니까 x 플러스 2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 다음 구간 마이너스 1에서 등호를 여기다 붙여주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한 칸 더 0 직전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어디 해석하는 거냐면 그 옆을 해석하는 거예요. 요 녀석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야. 맞지?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식을 해석할 거예요. 그 다음에 0 이상 1 미만이면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니까 y는 x 이렇게 해석할 거고요. 1 이상 2 미만 이럴 때는 계속 볼게요. 1 이상 2 미만일 때는 이 그래프를 해석할 거야. 그럼 쭉 연결해보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절편이 2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 다음에 2 이상 3 미만. 그래서 이따 필요하면 더 쓸게요. 2 이상 3 미만이면 여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쭉 연결했을 때 기울기는 1이면서 이제 여기가 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 직선의 방정식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x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가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구간에 따라서 쓰는 함수식이 다 달라요. 그치?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그대로 가볼게요. y는 g 서클 f. 그렇다면 이거는 g의 x자리에 fx를 몽땅 넣으세요 라는 의미야. 결론은 이제 간단해지겠지만 봅시다. gx는 우리 몇 가지 구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x자리에 fx를 몽땅 집어넣어야 돼요. 맞죠? fx를 몽땅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fx 그냥 f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1. 이때는 fx 더하기 2 이렇게 써야 되고, 마이너스 1 fx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0 이상 f 1 이럴 때는 x에다가 fx 넣을 거니까 f 써야 되고, 1 이상 fx 2 미만일 때는 x에다가 fx 넣으니까 마이너스 fx 플러스 2를 써야겠고, 그 다음에 2 이상 f 3 미만일 때는 f 빼기 2를 써야겠고,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이제 또 정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x의 범위에 맞춰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이거 f 와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바꾸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까 f라는 녀석은요 함수 값이 두 개로 밖에 정해지지 않았어. 다른 게 없단 말이야. 뭐냐면 4라는 녀석과 1이라는 녀석, 요거 두 개야. 맞지? 그러면 생각해봐. 첫 번째,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만족하도록 합니까? 함수값이? 1이라는 값이 여기 범위에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안 들어있잖아. 4라는 값도 여기는 안 들어있죠. 그러니까 요 녀석은 이걸 만족하는 범위가 없는 상태야. 안 나와 이거는.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이러한 y값도 안 나와. 괜찮죠? 그 다음에 0에서 1 직전까지 우리가 가진 함수값 fx의 함수값 y값은 1이랑 4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값도 안 나와.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있는 함수값이 1 이상 2 미만은 1이라는 게 우리가 있었잖아. 아, 요 녀석은 우리가 정의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또 2 이상 3 미만 우리는 함수값이 1, 4밖에 없기 때문에 2 이상의 3 미만의 값이 한 요 정도 있거든. 없잖아요, fx가. 그거 안 나오거든. 이것도 버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가 들어있는 데를 찾아보면요, 조금만 더 가볼게. 3 이상 f4 미만이면 다시 gx 함수 해석해 볼게요. 3 이상 4 미만이면 요 그래프거든요. 요 그래프는 쭉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4야. 그러면 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거든요. 여기다 적어볼까? 3 이상 x가 4 미만일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예요. 그치? 그렇다면 여기에 fx를 박아 넣을 거니까 f가 3 이상 4 미만일 때는 마이너스 f 플러스 4 이렇게 정의를 해요.
괜찮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자. 우리는 지금 함수값 4를 찾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구간인 4 이상 5 미만 여기를 볼게요. 그러면 x절편이 4니까 y절편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기울기는 1이니까 x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구간 하나만 더 쓸게. gx가 4 이상이고 5 미만일 때는 x 마이너스 4로 정의가 되니까 f를 합성했다 그러면 4 이상 f 5 미만에 대해서는 f 빼기 4로 정의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 우리 함수값 4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렇다면 다시 fx가 3 이상 4 미만이 나오진 못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거 f가 4 이상일 때 우리가 4라는 함수값은 있었거든. 아, 이거는 써먹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 구간인 5 이상, 이제 그때부터는 없겠지, 그지? 우리가 함수값 1 아니면 4였으니까 1과 4가 들어있는 구간만 이렇게 가져왔어요. 괜찮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1 이상, 여기 위에 거 파란색 1 이상 2 이하를 만족한대요. 근데 어차피 얘는 1밖에 없거든. 얘가 말하는 거는 fx가 1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에 맞춰가지고 식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1을 만족하는 녀석이 누구냐면 3 이하의 범위야. fx가 1이 나오도록 하는 게. 그래서 x의 범위는 3 이하면서 그때 fx식은 함수값이 1이었으니까 마 1 더하기 2. 그래서 fx 자리에 1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1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여기는 fx가 4 이상 5 미만인데 fx가 결국은 얘밖에 없었거든. 4. 그렇다면 x의 범위는 아까 fx가 4가 나오려면 x가 3보다 컸어야 되고 그때 fx는 4를 적용할 거니까 4 빼기 4 그래서 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적용할 합성함수는 3 이하일 때는 1이라는 함수값을 3 초과일 때는 0이라는 함수값을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3을 기준으로요. 여기가 3이라고 할게요. 3 이하일 때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함수값이 1이라고 한다면 쭉 이렇게 그려지겠죠. 쭉. 그 다음에 3보다 클 때는 0. 그러면 빵꾸 내고 0으로 쭉 마무리. 이게 합성함수 그래프야. 어렵죠, 그죠? 이런 내용이 숨어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간결하게 가보자. 만약에 fx를 그냥 통째로 t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간단하게. 왜? 알았어. fx를 간단하게 t라고 바꿔볼게요. 그럼 우리 합성함수는 gt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치? gt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t라는 함수값이 1 아니면 4밖에 없어요. 맞죠? fx 값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gt는 g1이고 그때 gt는 g4예요. 요거 구하는 거야. 근데 조금 전에 t가 fx였는데요. 이 말은 fx가 1이 될 때니까 fx가 1이 될 때의 범위는 x가 3 이하였을 때란 말이야. 두 번째, t가 4가 나온다. 즉 fx가 4가 나온다라는 거는 x가 3 초과였을 때란 말이야. 결론은 뭐야? x가 3 이하일 때는 g2를 찾아서 그리면 되고 x가 3보다 클 때는 g4를 그려서 찾으면 된다는 건데 gx 그래프 있었잖아요. 짠. g1 보세요. g1은 1 넣은 함수값이 여기 있다, 그지? 그래서 g1은 1. 그 다음에 g4는 4의 함수값을 찾으면 되니까 g4 여기. y값은 0 이렇게 되겠다. 짠. 이게 간결화 시킨 겁니다. 따라서 3 이하일 때는 1로 쭉 그리고요. 3보다 초과일 때는 0으로 쭉 그리면 된다. 끝. 그냥 그래프는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해설지가 잘 해석이 안 됐다면 지금 좀 길게 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거를 간단하게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알겠죠? 오랜만에 했더니